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연님이 춥다는데 뭘 입고 나가야 될지 고민이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두꺼운 거 하나 입느니 얇은 거 여러 겹 껴입는 게 훨씬 더 이번엔 도움이 됩니다. 많이 껴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아침에 오는데 상당히 춥더라고요. 체감 온도는 영하 5도라고 합니다. 단단히 껴입고 나가시기 바라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두 아들 재산 증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는 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금태섭 전 의원의 20대 두 자녀가 고가의 연립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두 아들은 강남 청담동 빌라의 공동 소유자이며 부동산과 예금을 합쳐 각각 16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에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식구들에게 증여한 것이며 세금도 다 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공인인 자신에 향한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하승수 변호사는 구체적인 이 증빙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객관적인 검증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꼽히는 만큼 관련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가 세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게 뭐 몇 억 된다면서요, 세금만? 약 40에서 50%입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보니까 이 직계비속 공제액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2천만 원, 또 성년자 아들이면 5천만 원. 전문 용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략 한 7, 8억 정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8억 정도라고 증여세. 네네. 그래서 둘이가 7, 8억을 내야 되는데 한 명은 당시 미성년자였고 한 명은 성년자를 하더라도 이 증여사는 수증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7, 8억을 또 막 있어야 돼요. 그게 증빙 자료입니다. 내가 그때 동안 7, 8억은 최소한 벌어놨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국세청에서 뭘 보냐면 최소한 벌었다면 어쨌든 만들었겠지. 근데 미성년자가 그 당시에 뭐 3, 4억 벌 수는 없는 어렵거든요. 세뱃돈을 모아뒀다 모르겠지만 옛날에 진짜 그 경 어떤 사람이 세뱃돈 모아놓은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입증만 되면 그러면 그 정도는 모았구나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우리 하승수 변호사 얘기하는 증빙 내역이 없다면 네. 증여세를 또 대신 내주는 택입니다. 또 그것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것도 증여가 되는 거죠. 예. 이게 뭐 그 800만 원, 뭐 80만 원도 아니고 8억이라고. 8억이니까 또 4억입니다. 한 3, 4억 정도 증여세를 또 내야 됩니다. 예. 또 그걸 또 자기가 못 내면요. 그것도 1억 5천, 1억 2천 정도 또 증여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주는 게 아니고요. 네. 뭐 주려면 다 그걸 생각하고 줘야 되고요. 줄 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는 없죠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본인 변호사니까 뭐 더 잘 알겠죠. 예. 알기 때문에 예. 만약 증빙 내역을 못 낸다 그러면 또 추징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하승수 변호사 하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뭐 금 전 의원 본인이 밝힌 것처럼 선관위에서 객관적 검증을 하게 나선다면은 좀 자료가 나올 테니까요. 그럼 좀 클리어하게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금태섭 전 의원 본인도 그렇고 그 아들이 이제 금중혁 씨도 그렇고 금수저라는 사실을 뭐 공공연하게 인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작스럽게 뭐 지금까지 뭐 가난한 척 코스프레했다가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다만 본인이 인정을 한 것처럼 공인이고 또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고 있으면은 이런 재산 내역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아주 깨끗하게 검증이 돼야만 하는 부분인 것이고 앞으로 선거에 나서게 된다면 또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시장에 나설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이후의 행보를 위해서도 낫겠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의혹을 제기한 측이든 해명에 나선 측이든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잘잘못을 따질 건 아닌 것 같고 이후에 금태섭 전 의원이 어떤 식으로 분명하게 이거를 밝히느냐에 따라서 결국 또 문제가 확산되느냐 수렴되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자진해서 한번 그 내역을 이제 밝히는 게 그렇죠. 이제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뭐 좋은 거는 만약에 20세 미만 99년생이더라고요. 2015년에 이제 받았던 걸로 보이는데 99년생 2015년 동안 2, 3억을 벌 수가 있는지 어떻게 벌었는지 세뱃돈을 뭐 세할 때마다 한 1,000만 원씩 벌었는지 네. 그게 사실은 증빙 내역입니다.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거라도 있으면 저금했다고 가정해가지고 세금을 냈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게 아니면 증여세도 대납했던 걸 추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인이 공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부모가 그렇죠. 자식에게 이제 그 집을 증여를 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우회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좀 많이 있었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게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그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그 집의 어떤 증여 행위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선이 어떠한가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증여세를 냈는가 안 냈는가의 부분들이 당장 풀려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네. 냈다고는 하니까 당연히 냈겠죠. 네. 뭐 그것을 거짓을 이야기했을 리는 저는 없다고 보고 다만 그러면 그 냈던 세금의 원천이 어디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이 어떤 증여라고 하더라도 이제 증여를 바라보는 그 국민적 시선이 어떨 것인가. 이거는 한 자인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뭐 공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에 정말로 출마할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또 서울 시민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좀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함께 듭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부가 김해 신공항 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불똥이 국민의힘으로 튀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리는 결론이다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 기반을 둔 국민의힘 의원들과 부산 경남 의원들 사이에 이른바 영남내전으로 번지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 15명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의원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논의 없이 부산 의원들이 낸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라면서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던진 이슈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불쾌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 TK와 PK의 갈라치기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공교롭게도 주 원내대표는 대구 출신이죠. 이에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면서도 당론도 정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계속 비판하며 표정관리 중입니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관련 메시지를 내놓은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맨 처음에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그 다음에 일관성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다 당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게 이제 일주일쯤 전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같은 시점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당히 이제 각을 세워서 비판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 의원들이 특별법안을 제출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일단 좀 지도부에서 단일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지도부가 지금 제어를 못 하고 있다. 일단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도부도 지도부지만 지역구 의원들은 또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부산이나 뭐 부울경 쪽의 지역구 의원들은 이걸 그냥 갖다가는 지역구 주민들한테 또 원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간 거고, 또 공교롭게 국민의힘은 뭐 민주당은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많은 뭐 저희 다죠. 경북의 대구 경북의 의원들은 다 국민의힘 쪽의 또 의원들입니다. 이게 지금 딜레마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지금 빠진 상황이 아닌가. 지도부 입장에서는 뭔가 당이라는 얘기를 내야 되는데 부산 지역에도 의원이 꽤 많고, 네. 또 대구 경북에는 전원 국민의힘 의원이고 이게 뭐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주호영 의원도 지금 대구 쪽 수성구 쪽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건이 나오자마자 이제 그 지난주부터 새로 시작한 JB 타임에서 결국은 관전 포인트는 지도부에서 과연 이걸 조정 내지 제어할 수 있겠는가. 결국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게 안 되면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좀 혼란상을 보는 부산 시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가 내년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확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만약에 여기에 또 부산 지역 의원들이 반발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정리는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혼란상은 더 커져서 어떤 그 국민들한테 어떤 전달이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안 좋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기도 힘들고 저러기도 힘든. 약간 좀 그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배준영 대변인이 어제 이야기를 한 걸 보면요. 그러니까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공당이 공식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제 이야기를 했을 때 걸 들어보게 되면은 결국 이제 물론 이제 명분은 아직까지 뭐 이제 엄밀히 말해서 정부가 지금 이 김해 신공항 취소다. 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덕 신공항으로 간다라고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니 원점 재검토하는 수준에서 공당이 지금 이래저래 이야기할 건 아니다 하고 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취지로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온 게 없다. 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일단 일관성에 대한 지적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당 쪽 여권에서 먼저 던진 의제에 따라가봤자 별로 좋을 게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도 이걸 또 안 받자니
이 또 부산 지역 민심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시장은 탈환을 하고 뭐 서울을 선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내부 분위기였는데 또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또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슈가 아무래도 그대로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계륵 같은 게 아닐까 또 생각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최영도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원내 지도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 좀 논의가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입장인지 최형도 의원을 통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대법원이 여성 청소년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성인 남성에게 일부 무죄를 줬던 2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 15세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계속해서 성적 학대 행위로 이 혐의 기소됐습니다. 당초 2심이었던 고등군사법원은 15세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 성관계가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아동복지법 관련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이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라면서 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해서 신체 부위 사진을 받아내고 강간까지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요. 2심은 이 부분도 무죄로 내렸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2심이었던 고등군사법원 그리고 이를 기소했던 군검사 등이 애초에 이 성문제에 대해서 너무 후진적으로 사고한 것은 아닌지 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5세라는 게 이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 예전 판례는 사실 좀 있던 것 같아요. 예. 피해자의 나이 뭐 중학교 2, 3학년 정도거든요. 많으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좀 옛날 판례대로 이제 고등군사법원에서 이렇게 판단 내린 겁니다. 일단은 이 그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었나 그렇죠. 보죠. 군인 신분이 예. 이렇게 뭐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든지 강간 미수 뭐 이런 걸 했던 건데 이제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 부분 좀 바로 잡아준 것 같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15세 모니까 성적 자기결정이 있고 그 뭐 이상은 괜찮고 그 밑으로는 범죄가 되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좀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대법원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이게 물론 뉴스 보도만 나온 내용이지만요.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은 만약 이제 그 25세 당시 15세였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본인이 분명히 그만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했으면 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기결정권이 있는 존재라고 당시 나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2심의 판단이 조금 왜 그 자기결정권이 있으니 이거는 학대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는지 좀 의아한 그렇죠.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일단은 아동복지법에 성적 학대라는 범죄가 있어요. 이 강제추행이나 강간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아동 우리 18세 밑에 다 아동입니다. 네. 이 뭐 아동이라고 해서 뭐 유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동한테 성적인 어떤 학대 행위를 했을 때 다 처벌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저기 박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성적 자기결정을 기준으로 뭐 이거는 괜찮고 이건 안 되고 이 부분은 좀 옛날적인 좀 판례 견해를 따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성적 자기 감수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나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보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범죄가 좀 성립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조금 전에 곽우신 기자가 이야기한 걸 받아서 이야기한 부부 강간죄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부 사이에도 어떤 그 뭐 이 자발적 의사에 반해서 이제 그 부부 관계를 맺거나 이럴 경우에는 강간죄가 적용이 되는 게 지금 이제 그 법원의 판례도 있는 거고. 예전에는 아니었다 했는데 판례가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를 좀 못 따라가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간단 이야기라면. 예전 같으면 뭐 이게 학설도 있었습니다. 저희 뭐 고시 공부할 때 배웠던 그런 건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 어떤 강제력으로 이제 간음을 했을 때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판례가 특히 고등군사법이 좀 못 따라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져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밖에는 좀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대법원이 바로 잡아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군사법정이 아니라 일반 법정에 있어서 어떤 그 법원 판결이 나올 때 이제 종종 우리가 이제 어떤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여러 번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군사법원 같은 경우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더 심할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지금 하나의 사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군사법원에 맞아요. 네. 약간 좀
감이 있죠. 또 군대에서는 뭐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네. 또 민간의 양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따라서 많이 합니다. 군대 특수한 범죄들 뭐 탈영죄라든지 뭐 군무이탈죄 이런 거 말고는 예. 그렇긴 하지만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뒤처진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걸 대법원이 이제 고쳐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 군사법원만이 아니라 당시 2심에서 이제 대법원이 이번에 얘기한 걸 보면은 군 검사도 그 일부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군사법원의 재판부도 문제였고 군 검사 역시도 그러니까 특히나 근데 예전부터 군사법원에 어떤 문제가 갔을 때 아무래도 이제 군인들이 주요 이제 그 법정에 올라오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이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뭐 성인지 불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군사법원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대중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게 있으니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군사법원이 이걸 깨기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게요. 좀 귀 기울여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뉴스 세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